시뮬레이션을 그려놔야 돼요.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쓸데없이 구차한 부연 설명. 첫째, 더 조심하게 돼. 너 이거 거짓말이지? 너무 핑계 같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짓말을 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짓말 잘하는 방법. 이거 참 좋은 거 알려준다, 그쵸?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써먹으라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고, 아니면 직장생활이나 친구 사이에 있어서 뭔가 정말 필요할 때는 이런 거를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거짓말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순간적으로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인지, 아니면 아예 계획하고 마음먹고 평소에 항상 내가 거짓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는 건지, 크게는 그렇게 단기적인 거짓말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거짓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거짓말을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인드셋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냥 이건 사실이다 라고 자기 최면을 강하게 걸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거짓말인 걸 들키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으면 눈빛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까 막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당장 그 내용에 집중이 안 돼서 나중에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사실인 것처럼 스스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순간적으로 그 거짓말을 할 때는 머릿속에 장면을 그려야 돼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날 만약에 논현동에 간 게 아닌데 내 남자친구한테, 내 여자친구한테 논현동에 갔다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어떤 친구랑 어떤 건물에서 뭘 먹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뭐 먹었는데? 라고 물어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으로 나오는 그런 말들까지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왜냐면 내 머릿속에는 3시 반에 그 친구랑 먹은 거 다 상상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고 갔는지까지 다 나오는 거지.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 돈은 누가 계산했는지까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턱턱 막히게 되는 게 있고, 그럴 때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아무거나 막 말을 하다 보면 그 전에 했던 말이랑 이제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했던 말이랑 지금 하는 말이랑 앞으로도 뭔가 연관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상상을 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순간적으로 그거를 대답을 하면서도 그 상황을 막 그려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거는 연습이 좀 돼야 가능하겠죠. 만약에 회사에 휴가를 내는데 지금 회사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휴가 낼 분위기가 아닌데 나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랑 어디 여행 가기로 미리 잡아놨어. 그래서 그걸 지금 취소하기에는 실망감이 클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직장 상사한테 뭐 말을 하잖아요. 형제랑 다름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 이런 뻥을 칠 때 그러면 머릿속에 이미 그려놔야 돼. 부산 어디 웨딩홀 어디 호텔에서 몇 시에 예식을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이런 것까지 다 셋업을 해놔야 돼. 그리고 만약에 상상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날인 것처럼 하면은 더 구체적이고 리얼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굳이 불필요한 부연 설명을 하지 마세요. 혹시 얘가 이것 때문에 설명이 부족해서 약간의 의심을 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 혹은 내 마음 편하고자 이거를 단도리를 쳐놓고 싶은 거지.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상대방이 대충 물어보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데 내가 그거를 확실하게 뭔가 끝맺음을 지어놓고 내가 마음 편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얘가 확실하게 믿는구나 라고 안심하고 싶어서. 그럴 때 굳이 불필요한 보충 설명이나 쓸데없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물어본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안 달라서 더 말을 해주려고 해. 그러면 오히려 어색하고 티가 납니다. 자기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거를 잘 전달했다, 굉장히 스무스했어, 나이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근데 얘 뭔가 이상한데? 왜 쓸데없이 그런 말을 굳이 했을까? 이런 거를 오히려 떠올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구차한 부연 설명하지 마세요. 그 세 가지를 잘 지켜주시면 단기적인 거짓말에서 티 안 나고 아주 효율적으로 진짜같이 리얼하게 상대방을 잘 속아넘기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나는 친구들이랑 너무 당구도 치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내 여자친구한테는 그거를 사실대로 말하면 서운해하고 막 싫어할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왜 자기를 안 보냐 이러거나,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친구들이랑 술 먹고 수다 떨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남자친구가 내가 술 먹는 걸 너무 싫어해, 막 불안해하고 내가 뭐 딴짓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편하게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럴 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친구들을 몰래 만나서 그냥 술을 먹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사전 셋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런 1, 2, 3번의 법칙이 다 포함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평소에 사전 작업을 해놔야 된다라는 게 추가됩니다. 어떤 사전 작업이냐면 예를 들면 내 남자친구가 몇 번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나랑 친하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동성 친구를 들먹이면서 걔는 오늘도 또 운동 간다고 나보고 자꾸 필라테스 뭐 이렇게 해보라 그러는데 나는 근데 뭐 별로 관심 없어서 그냥 안 간다. 근데 오늘도 또 같이 하자고 막 꼬시더라. 다음에 그냥 한번 가보던지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흘려놓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한두 번씩 그런 말을 해놔. 그러고 이제 어느 날 내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 아 친구가 PT 체험권을 주면서 꼭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 오늘 일 끝나고 가보기로 했다. 여성 전용으로 나는 그러면 필라테스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1대1 무료 체험을. 그 시간에 실제로는 친구들이랑 맥주를 마시든지 소주를 마시든지 소맥을 마시든지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어 시간 동안 일단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씻고 나서 친구랑 밥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2시간 넘게 연락 안 돼도 전혀 문제 없고, 그러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지금은 뭐 하냐 이러면 아 이제 끝나고 친구랑 와서 그냥 밥 먹으면서 맥주 한 잔 가볍게 했다. 그러면 나는 사실 3시간 넘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지만 남자친구가 알기로는 난 이제 그냥 밥 먹으면서 맥주 한두 잔 마신 거니까 뭐 문제될 게 없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평소에 그렇게 셋업을 해야 돼서 조금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가다 있는 날을 위해서는 미리 조금 셋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항상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애 라고 인식을 좀 심어주던지, 아니면 반대로 이런 걸 좋아하는 애 라고 인식을 심어주던지. 회사 생활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조금씩은 다들 그런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위선, 허용되는 약간의 위선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잘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3개 말했던 거랑 그 4개까지 다 합치면 되는데, 제가 이런 거를 거짓말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이게 사실은 악용하면 되게 안 좋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진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필요할 때 오로지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악의적이든 악의적이지 않든 상대방이 어떤 그런 거짓말을 할 때 내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파악하기 위한 팁입니다. 평소에 뭔가 얘가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 정도가 아주 강하지 않을 때는 의심하는 티를 절대 안 내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 너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오늘은 좋아한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의심을 조금씩 하면 상대방은 첫째 더 조심하게 되죠. 둘째, 어느 정도로 자기가 했을 때 얘가 의심하는지를 파악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점점 학습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더 조심하면서 더 개선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점점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냅두는 거야. 아무 말 하지 말고. 근데 속으로는 차곡차곡 뭔가 조금 이상한데 이런 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약간 촉이 올 때 한 번에 확 터트리는 거야. 너 이렇게 말했었고 이거는 싫어한다 그랬었는데 오늘 얘기 되게 다르다. 너 이거 거짓말이지 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 이거 거짓말이 맞다. 거의 이거 맞는데? 강한 확신을 가지고 확 지르면 그게 진짜 거짓말인 경우에 상대방의 티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당황하면서. 왜냐면 평소에 의심 하나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의심하면서 전국을 확 찌르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조금씩 의심을 했으면 약간씩 내공이 축적이 돼 있을 텐데 상대방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는 거짓말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남녀 사이에 있어서는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는 상대를 만나서 정말 서로 진실되게 행복하면 좋은 거고, 직장 생활이나 이럴 때는 그런 거를 더 파악해서 내가 농락당하지 않는 그런 내공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라도 남녀 사이에 상대방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 파악을 해내서 감정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말고 헤어져야죠. 그걸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핑계 같나? 아무튼 좋은 쪽으로만 쓰세요. 좋은 쪽으로만.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만 쓰시길 바랍니다. 다 말해놓고 좋은 쪽으로만 하라 그러네. 어쨌든 수습은 이렇게 된 걸로.